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낭독 8일차.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그 선율이 무슨 의미인지 당시에는 몰라. 그건 결국 늦게 배달되는 편지와 같은 거지. 산 뒤에 표에 적힌 출발 시간을 보고 나서야 그 기차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차표처럼 우리는 지나간 뒤에야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되며 그 의미를 알게 된 뒤에는 돌이키는 게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누군가 그랬던가요? 아마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정말 잘못했던 일만 생각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후회가 되지요. 위에서 인용한 김연수 작가의 소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의 문장은 이런 감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득 지난 일이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쉬운 순간이 머릿속을 떠다니며 잊히지 않고 계속 후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계속 방해하기에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많든 적든 필연적으로 후회라는 짐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후회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후회를 하고 나쁜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느 초겨울 서촌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의 시선이 제 눈과 등 뒤쪽으로 번갈아 움직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Y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Y와 대화를 나누게 됐지요.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난 잘 지냈지. 사실 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10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Y는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붙잡으려고도 해봤고 이유라도 들어보려 애썼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 별로 슬프다거나 아쉽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거나 후회하지 마. 나도 너랑 헤어진 거 하나도 후회 안 했으니까. 그때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거든. Y는 여전히 후회가 남은 표정이었지만 제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Y에게 한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저도 후회가 남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걸 당연시해서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대했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 후회하게 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거나 한눈 파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도 크게 잘못하는 일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신 집중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행해야 한다. 그들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피하지 말고 서로 친밀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랑이란 그저 습관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연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요. 이처럼 현재에 충실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꼭 사랑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꿈꿀 때도 어쩌면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도 똑같지요. 평생 가난한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와 인간을 읽는 통찰력 있는 책을 여럿 남긴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도시마다 낯설고 새로울 것이다. 도시마다 자기 도시가 최고라며 나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할 것이다. 나는 그 기회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에릭 호퍼의 자서전 길 위의 철학자에 실린 문장입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15살 때까지 시각장애를 앓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땀 흘려 노동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목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인 사상가의 반열에 올라 대통령 자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현실을 한탄하고 후회만 했다면 그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하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후회로만 가득 차도록 방치하지 마세요. 후회를 오로지 후회하지 않는데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